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라는 것을 우리가 형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이 아방가르드가 될 수도 있고 키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방가르드, 아카데미즘, 이 키치의 이 3단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3단계를 이 마름모 모양으로 제가 도표화 시켰어요. 이 아방가르드라는 게 뭐냐면은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타락한 키치에 저항해가지고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는 창조적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개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적어요. 이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 점에서부터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확대돼서 퍼져 나가듯이 점점 퍼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 이 아방가르의 특징은 이 창조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해치적 성격으로 이게 나오지만 이것이 아카데미즘으로 이행이 될 때, 이 아카데미즘은 아방가르드의 미학을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아방가르드를 아카데미즘으로 공식화한다. 그러면 그게 확장이 돼요. 이 공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내가 만드는 건 힘들지만, 언어를 만드는 건 힘들지만 그 언어를 문법을 익혀가지고 사용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즘을 이렇게 가장 그 넓은, 이 마름모에서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카데미즘이 오래되다 보면은 요게 이제 상업적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뭐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예술의 본질 이런 거는 이제 망각을 하고 그냥 부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키치가 되는 거죠. 모작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걸 팔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지 뭐 예술성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똑같이 대가들의 작품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팔기 위해서 그리는 거죠. 완전 모작은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그거를 찾는 그런 콜렉터들의 취향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림. 그러면 이게 또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타락이라는 건 항상 본질에서 벗어날 때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도시 개척하는 거 아주 비슷해요. 뭐 누군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듯이 누군가 어떤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은 이 조건이 좋은 땅을 발견하잖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으면은 거기서는 이제 독창적인 자기 집을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키치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키치는 이제 그런 본질을 상실하고 오직 상업적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타락한 예술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되게 되는데, 미술사의 전개는 이런 마름모 모양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크게 보면은 르네상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르네상스도 저는 중세에 대한 아방가르드라고 봐요. 이게 이제 재현주의지만 이 재현주의가 나오게 된 것도 중세의 너무 관념적인 그림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아방가르드로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가 길어지니까 매너리즘으로 갔다가 이제 키치로 가는 거거든요. 이 19세기, 18세기까지 오면은 이제 뭐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원근법, 명화법, 해부학 이런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거는 그림이 다 비슷비슷해지면서 키치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방가르드로서 19세기 뭐 중후반에
현대미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것이 1950년대에 모더니즘으로, 이게 이제 정착이 공식화된 거죠. 이게 또 이제 아카데미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또 이제 물성을 다루는 걸 가르치고 또 추상을 하는 그 훈련을 또 시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카데미즘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아방가르드였는데 그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1970년대에 가면은 또 상업적으로 그걸 또 이용하잖아요. 그 키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또 거기에 따라 아방가르드가 또 나오고. 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금은 또 공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머지않아 또 이것도 키치가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집이 어느 동네에 있는가를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하고 제가 이 도표를 그려드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는지, 이 동네에 있는지, 이 동네에서도 여기인지, 근데 지금은 여기는 다 이미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내가 처음으로 자꾸 남의 작품을 안 보고 그림을 하려다 보면은 대부분 이 동네로 가게 돼요. 이미 지나간 시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선제하는 이런 거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창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누지 않고 처음부터 창작하려고 덤비면은 다 이 앞에서 어딘가에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대학 들어갈 때 이 석고대생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면은 이게 르네상스 시대 거를 또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 봤자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뭐 혼자 배우는 경우에 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뭐 대학이나 이런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서 미술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디에 내가 터전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감당할 만한 그런 터전을 잡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은 적어도 뭐 이 동네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해야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이런 도시에서 내 집을 짓겠다고 덤벼들면은 집을 지을 수가 터가 없는데요. 그냥 전세나 월세밖에 안 돼요. 있는 집에 빌려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새로 지을 땅이 없어요. 좋은 땅도 없고 내 집을 짓겠다. 내 양식을 짓겠다. 내가 창작하는 나의 스타일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 동네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를 안 배우고 그냥 무조건 그리다 보면은 이 동네에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으면서 이 동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나는 왜 대가가 안 되는가를 자꾸 불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걸작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첫째로 미와 예술을 계몽하지 않고 사유하게 하는 작품. 이미 뭐 미와 예술이 딱 그렇게 아카데미 거기에 정의가 돼가지고 그 공식에 따라서 딱 이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예술일까? 왜? 작품은 상징계잖아요. 이 조형 언어도 언어입니다. 물질화된 상징계이기 때문에 이 작품과 실제 사이에는 괴리가 당연한 거라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작품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품 자체에 취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너머의 것을 사유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사고와 사유는 다른 것이다. 사고라는 것은 상징화하는 힘이라면은 사유라는 것은 상징계를 넘어서 실제계로 향하는 하나의 그 호기심이고, 하나의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 상태. 이 화두와 같은 거예요. 화두. 화두는 질문하는 것이지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그 질문 속에 실제와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 질문 속에. 그 작품을 통해서 이 사유하게 만들려고 해야지, 개먹으려고 덤비면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자꾸 개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타자가 만든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충동적인 응시가 드러난 작품. 결국 이 창작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충동이 안 나오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규범들을 힐끗힐끗 보면서 그걸 조금 짜증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자기다움, 그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충동이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나와버리면은 정말 그 사람다워요. 이건 정말 그 사람과 닮았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작품을 보면은. 근데 어떤 작품은 왜 이 사람이 이런 식이 나왔지? 이거 누구과 비슷한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충동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충동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 응시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체험적인 그 충동이 발현될 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아우라가 확 풍겨져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매혹적인 낯설므로 상징계적인 판단을 중지하게 하는 숭고한 작품이다. 낯선은 낯선데 매혹이 있어야 돼요. 예술은 매혹. 그래야 그 작품을 볼 거 아니겠어요. 뭔가 끌리는 그 느낌. 우리가 그 새로운 관광지에 가서도 낯설지만 이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관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혐오 그 자체에 그냥 피하고 싶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끌리는 건 있는데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나의 그 예술에 대한 관념으로는 포용이 안 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멋게 되거든요. 판단이 중기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상징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낯선 여행지에서 느끼는 그 효과나 비슷한 거죠. 그거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거고요. 그 작가가 체험한 그런 충동, 작가가 체험한 어떤 실제계의 그 충동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충동이 작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와 다른 다양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좀 더 풍성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예술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걸작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제가 3번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예술이란 무언가, 그리고 좋은 작품이란 무언가를,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관점을 밝히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게 될 작품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우리가 합의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또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하면서 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